대통령이 시작한 역사전쟁, 그 속내는 이념전쟁입니다. 왜냐? 반공 말고는 다 의미 없다고 하니까요. 온 국민이 느꼈던 일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였습니다. 반공을 위해서 독립영웅을 부정한다? 서운 2번 받고 60년 동안 독립운동가로 기념했는데 이제 와서 부적합하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윤석열 정부가 홍범도 장군에게 과가 있니 마니 하면서 색깔론을 뒤집어 씌우나요? 독립영웅에 대한 기억 지우기에 이렇게 열심인 윤석열 정권. 그렇다면 윤석열이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이 사람 기념관을 세운다고 합니다. 오늘 This is Japan의 주제는 윤석열 세계관의 아버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기념관 문제 간단합니다. 그동안 보수 정권 60년 넘게 지속됐지만 왜 이승만 기념관 안 세웠겠습니까? 그 인물 존재 자체가 오히려 대한민국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대표적인 보수주의자 이종찬 광복회장도 이승만 기념관을 괴물 기념관이라면서 반대했겠습니까?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앞장섰죠. 이승만 바로 세우기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추석, 국부들 중에 최선두에 있어야 하는 분이다 라고 추켜 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승만의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친미 반공 행위는 부각될 뿐입니다. 처음에 3년간 460억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다른 전직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2배 이상 된 세금을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런 허튼 데 세금을 막 쓴다고요? 윤석열 정부의 이승만 사랑은 정말 대단합니다. 1950년에 이승만 정부의 농지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950년의 농지 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바로 해야죠. 이승만 정부의 농지 개혁은 이승만이 간첩 누명 씌워서 사형시킨 당시 농림부 장관 조봉암의 업적 아닌가요? 3.1절 기념식 때 행사장 뒷배경을 장식한 11명의 독립운동가를 두고서 이승만이 빠졌다면서 행정안전부를 질책했다는 윤석열. 그는 과연 역사책을 읽기는 한 걸까요? 이승만이 저평가되어 있다며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근대사에 끼친 영향까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란데요. 이승만의 영향력, 지금부터 말씀드리죠. 대한민국의 뿌리는 1919년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그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당시 엄청난 학력을 간판으로 내세워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1925년 탄핵당합니다. 독립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다 독립군 자금 보내려고 뼈 빠지게 일하고 무기 하나라도 더 사고 조선인 가르치라고 학교 건립운동에 보낸 지원금을 자신이 사적으로 유용하다니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에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와이에서 독립자금으로 호의호식했죠. 백바지에 백구두 신고 돌아다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꾸린 하와이 한인사회를 분연시킨 1등 공신이었죠. 초대 대통령을 한 것도 모자라 연임하더니 결국 부정선거도 했습니다. 공개투표에 4.4.5.2, 3.15 부정선거. 그 애 모두 들고 일어났고, 그런데 그 학생들을 향해 발포를 했습니다. 4.19 혁명이 들불처럼 일어나죠. 결국 그는 말로는 자진하여라고 했지만 동상이 끌어내려지고 하와이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이승만을 영웅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해방되고 다 분단 반대했습니다. 반공주의자 김규식, 김구도 분단만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그때 모두가 분단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부른다고 했거든요. 오직 이승만만이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을 중심으로 뭉치라는 독선을 부렸고 분단에 찬성했습니다. 그때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자들 이승만이 다 쓸어버렸습니다. 제주도민 3만 명 학살했지 않습니까? 전쟁 나자마자 예비검속, 보도연맹으로 가만히 있던 사람 10만 명 죽였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태어난 정권, 이승만의 대한민국 대통령직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쟁이 났습니다. 북침 통일을 외치더니 전쟁 나자마자 몇 시간 안에 대전까지 도망갔습니다. 국민 다 버리고 북한군이 내려올까 봐
서울 시민들이 피난 가는 한강다리까지 폭파하고 정작 자신은 국민 대사기극을 펼쳤습니다. 대통령은 서울에 있다. 피난 가지 않아도 된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친일 청산 안 된 이유,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해방되자마자 사람들이 제일 바라던 3대 과제 중 하나가 친일 청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고문기술자 노덕술에게 총까지 쥐어주고 숨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잡히니까 3일 만에 풀어줬죠. 노덕술 피검에 관하여는 그가 치안기술자임을 비추어 정부가 보정하여서라도 보석하도록 감히 요망. 독립운동가를 주사기로 피 뽑는 고문을 한 하판나. 그가 잡혔을 때는 오히려 반민특위 위원장을 찾아가서 풀어주면 장관을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친일 청산 주장하는 사람들을 민족 분열자다, 뿌락지다 라고 몰아가고 결국 반민특위를 해체시킵니다. 반민특위 조사관을 체포하라는 어머. 지령이 내려진 거야. 왜? 누가? 일본 사람인가? 놀라지 마. 이승만 대통령. 친일 청산을 이렇게 방해합니다. 이런 자가 건국의 아버지라면 오히려 너무 부끄러운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이승만을 소환할까? 윤석열과 뉴라이트, 이승만의 사상이 반공으로 같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원하는 바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반공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한 이승만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어야 하는 것이죠. 국민을 학살하고 반민주 독재를 하다가 국민에게 쫓겨난 이승만. 북침 통일을 주장하다 전쟁 나서 제일 먼저 도망간 이승만. 미국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며 군사주권 다 넘겨준 이승만. 그것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향한 국가폭력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승만. 미국을 절대 신뢰하고 미국에 의존하며 미국에 다 퍼주는 외교. 독립운동가보다 친일파를 더 두둔하고 미화시키는 역사인식. 북한과 대화라는 것은 없고 군사적 긴장, 극단으로 치닫는 전쟁 얘기를 불러들이는 윤석열. 지금 윤석열을 말하는 건지 이승만을 말하는 건지 주어가 없으면 모를 지경입니다. 극단으로 치닫던 이승만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70년 전의 역사는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윤석열 대통령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퇴진투쟁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DCG 재팬이었습니다.